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며 사흘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먹는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에 걸리는 어린이도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가 한창인 병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검사실 앞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비해 검사자가 2배 이상 늘면서 일반 진료가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네, 많이 못 늘었어요. 원장님도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셨다가 진료하시고. 그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256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4,42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천여 명은 PCR 검사로 나머지 4,200여 명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68%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도 3명 추가돼 58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60대 이상 확진자에게 처방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 화요일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있던 재고는 다 떨어지고 아직 물건은 못 내려오고.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10대가 17.4%로 가장 많았고 10살 미만이 16.7%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의사 표현이 서툴러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지만 제주에는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없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완전한 격리가 될까? 그거 먹고도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편 제주도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확진자 수가 400여 명 많은 것은 중복 집계 등 시스템상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교직원 감염자도 크게 늘어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원 확진자가 568명으로 늘어나자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학교 6곳에 장학사 7명을 파견했습니다. 도내 학생 확진자는 7천여 명이며 83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하수나 쓰레기 처리장 등이 들어선 주변 마을에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지급된 한 마을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지만 고발은 하지 않아 부적절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70톤의 생활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 제주 시내 한 마을. 혐오시설 주변 마을로 지정돼 지난 2013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보조금으로 진행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은 주민 등을 허위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마을회가 제출한 내역서에 따르면 견학에 참여한 인원은 18명. 하지만 실제 견학을 가지 않은 주민 B씨 등 2명이 참가자로 포함됐습니다. 황당하게 말씀, 안 간 걸 갔다고 하면 황당한 거지. 안 간 건 사실인데. 또 견학에 참여한 16명 중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회장의 여동생 등 3명도 포함됐습니다.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이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집행해야 되니까 우리 조카라든가 주민한테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당시 견학 비용으로 마을회에 지급된 금액은 900여만 원. 제주도는 이후 마을회 감사 등의 문제 제기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조금 비지급 대상 인원에 대한 참가비 회수와 추후 보조금 지급 중단만 결정하고 사법 처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서 위조였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경찰에 신고하고 안 한 이유는 일이 불거질까 봐. 제주도의 처분을 납득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은 뒤늦게 마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장은 지난 1월 보조금 부정수급은 인정되지만 환수 조치돼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가 사건 인지 초기에 고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의 결과라며 마을 회장 측 주민과 대립하는 등 갈등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고도 원칙 없이 대응하면서 주민 갈등 사태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100억 원대 재미섬 건물 매입 논란이 일었던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승인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부동산 취득을 지방재정투자심사 없이 승인해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며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도의회가 예산 출연을 동의하지 않아 매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요즘 기름값과 LPG가스 등 연료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곳곳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27년째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강승우 씨. 요즘 택시에 LPG를 충전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수입이 줄었는데 LPG 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하던 연료비는 9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연료값이 크게 오른 날이면 운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또 시내에 차도 막히다 보니까 운행을 안 하고 그냥 세워서 그냥. 화물 운송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사이 20% 넘게 오른 연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 사업자인 운전기사의 몫입니다. 최근에는 화물차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30% 줄어 생계 유지가 막막할 지경입니다. 사실 순수익은 코로나로 인하여 줄고 유가 인상으로 해서 줄고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고 보면 화물 노동자들은 2차, 3차, 2중, 3중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 제주 지역 휘발유 값은 리터당 2,106원으로 하루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을 당초 다음 달에서 7월까지 석 달 연장하고 인하폭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에 관련 업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개농장에 열악한 사육 실태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견주가 개 사육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100마리 넘는 개들이 어이없게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MBC 충북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녹슨 철창마다 개들이 가득합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다가가자 쉴 새 없이 지저댑니다.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뜬장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습니다. 바닥에는 굳어버린 분뇨와 오물이 뒤섞여 있고 뜬장 바로 밑까지 쌓였던 흔적도 보입니다.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전부입니다. 배에는 지금 오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등 135마리가 사육 중이었습니다. 지난 4일 이 동물보호단체가 사육장 모습을 찍어 공개하면서 열악한 사육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빛도 안 드는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서 개들이 좁은 철창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분뇨 처리도 안 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농장주는 35년간 재래식으로 개를 사육하다 보니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한다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근데 가축은 키워서 잡아먹는 거라고 이래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생각 차이는 있겠죠. 동물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청주시는 불법 도축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좁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개들을 주인으로부터 일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반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환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자 농장주가 사육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개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농장으로 보내겠다는 농장주의 입장에 대해 우리 동료들 중에 이 축사가 잘 돼가 있고 선진화돼 있는데 그쪽으로 이방은 내가 거기서 걸 수 있도록 그래 해주겠다. 동물보호단체는 어차피 식용으로 도살될 거라면 보다 인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살돼서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느니 차라리 인도적인 안락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기회라도 주고 정 안 되면 그때 이제 동물보호법의 절차에 따라서 안락사의 절차를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맹견이어서 입양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입양되지 못한 개는 결국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 많은 건강한 개체들을 안락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동물권으로 보면은 학대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수의사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적으로 가까스로 인간에 의해 구조된 135마리의 개들이 다시 인간의 선택에 의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쪽에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예상보다 비의 양이 늘어났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제주에는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1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 서부와 동부 지역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저녁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바다 안개도 짙게 끼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안개 유의하셔야겠고요. 토요일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감리 용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영향 저감 대책 등을 협의해 비자림로 확장공사 감리 용역을 재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 저감 대책 협의에 따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차로폭이 기존 21m에서 16.5m로 축소됐고 중앙분리대 구간도 8m에서 1.5m로 줄었으며 6월쯤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지하 수위가 내려가 봄철 농업용수 등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지하수 관측정의 평균 수위는 32.1m로 평년보다 2.2m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강수량은 76.2mm로 평년 대비 42% 적어 역대 세 번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주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객 수가 105만 명을 넘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생산과 고용률, 건축 허가 면적도 증가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2억 원이 넘는 최고 당첨 금액이 나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제 오후 2시쯤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 게임을 하던 40대 외국인이 2억 4,500만 원에 당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 당첨 금액보다 2,4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지난해 6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모두 8번의 잭팟이 나왔습니다. 서귀포 소방서가 드론을 활용해 들불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들불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오는 5월까지 과수원 등 들판을 중심으로 소방 드론으로 순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4건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